자, 1강에 3점. 1강에 3점 가겠습니다. 인도 대륙 A, B, A 지역, B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인데요. 여러분 이거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인도 대륙에 있는 습곡 산맥의 이름은?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 히말라야 산맥인데 이거 언제 생겼다? 정확한 연도를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언제? 500만 년 전. 예? 예? 약 3천만 년 전 아닙니까? 3천만 년 전. 이거 오지훈 센세도 외우라고 개념 강의에서 말씀하시던데 제가 해보니까 외우면 확실히 잘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는 좀 정리를 해놓고 푸시는 게 좋을 겁니다. 빙하태수약 뭐 이렇게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초대륙 환기하가 형성되는 과정인가요? 기억은? 환기하는 언제야? 고생대 말, 중생대 초 이때잖아요. 근데 이거는 3천만 년 전은 신생대니까 완전 당연히 땡이죠. A에는 중생대 해성층인가요? 얘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은 A에 있는 암모나이트 화석 이거 보이죠? 그러니까 중생대 해성층이 들어있구나. 니은이 생성될 때 시 남반구에 있었나요? 어떻게 알아요? 빙하태성층이 있다는 건 남극 쪽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가릿 쉽죠? 네, 넘어갑니다. 2번. 이거 그림이 좀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쫄 필요가 없이 아프리카 대륙 위에 뭐가 있죠? 그래서 유럽이 있고 남아메리카 위에 뭐가 있죠? 북아메리카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원래대로라면은 여기 이제 대서양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유럽 있고 여기 아프리카 있고 이 정도는 알죠? 네. 여기 이제 대서양이 이렇게 있는 건데 그림이 지금 가나가 순서가 바뀌어서 여러분이 잠깐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남아메리카 이쪽과 아프리카 왼쪽 아래 뭐 이런 데가 이제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냥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런 거 틀리면 하수죠? 아프리카의 동쪽과 남아메리카의 서쪽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이거 반대로 써 있죠. 네,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동쪽, 아프리카의 서쪽이 붙어 있는 거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11억 년 전부터 4.5년 전에 생성된 단층 습곡 대부분은 로디니아 형성. 자, 로디니아 언제입니까? 대충 12억 년 전이죠. 12억 년 전. 그러니까 얘는 언제예요? 무슨 누대? 시생 누대예요? 원생 누대예요? 원생 누대입니다. 왜냐면 여기 두 개 경계가 25억 년 정도이기 때문에 대충 5.5에서 2.5 사이에 12에 딱 들어가는 거는 로디니아는 원생 누대다. 이것도 기출에 많이 나오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 육상 파충류 원래는 이어져 있으니까 나오겠죠. 넘어가고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좋은 거 최대 수심이 보시면 굉장히 깊죠? 근데 얘네가 대충 얼마 이상이면 우리가 해구라고 보통 얘기할까요? 대충 6,000m 이상. 그러니까 6km 이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도 했는데 대충 그 초음파, 음파, 왕복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8초 이상의 데이터가 나올 때 보통은 해구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크게 틀리지 않죠. 근데 여기 중에 가장 깊은 곳이 이제 빛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보시면은 그렇죠. 필리핀판과 태평양판,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지역 마리아나 해구가 요 B 근처에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해구고요. 해대 아니고요. 해해고요. 그 다음에 지하에 멘트대 하강류에 있는 수렴형 경계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에서 얻어갈 거는 요 정도 얻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에도 다 계속 조금씩 얻어갈 게 있고 4번 문제 굉장히 끔찍하게 생겼지만 생각보다 너무 쉬웠습니다. 4번 풀어보시면 지금 고지자기 줄문인데 어디가 딱 봐도 해령일까요? A요. 예? 예요. A 맞습니까? 네. A라고요? A가 역자극기인데 어떻게 정자극기야? 그러네. 그렇죠. 해령의 중심은 대칭이 되는 곳은 정자극기를 중심으로 찾아야 되죠. 왜냐면 현재 만들어지는 곳이니까. 이렇게 그림만 보면 이렇게 잘라서 A인가 할 수도 있는데 그림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역자극기니까. 그래서 킬러라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런 쪽에 이제 딱 해령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이제 대칭이 되는 거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딱 보고 X쪽, Y쪽 중에 어디가 속도가 빠릅니까? Y쪽이 빠르죠. 왜냐면 여기는 같은 나이 이어보면은 요만큼만 얘는 이만큼 갔는데 얘는 아직 5밖에 못 갔죠. 그래서 속도가 이쪽이 빠르고 이쪽이 느리다. 근데 되게 쉬워요. 사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벌써 너무 쉽게 나와버리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50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영살이 찍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왼쪽에 영살이 찍힌 건 다 째껴. 가운데도 아니잖아. 째껴. 그러면은 얘거나 얘인데 얘는 또 너무 오른쪽에 갔어. 그래서 얘도 째낄 수 있긴 한데 뭐 애매까리하다 해서 이렇게 본다면 얘긴 하죠. 무조건.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 정도. 딱 이 그림 봤을 때
여기가 속도가 빠른 걸까? 여기가 속도 빠른 걸까? 오른쪽이요. 여기가 빠른 거죠. 왜요? 내가 거리가 지금 여기예요. 시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짧다는 건 Y축이 짧은 놈이고 그게 빠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급하게 풀다가 이게 뭔가 기울기가 급하니까 이게 빠른 거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런 거. 지구과학은 여러분이 잘 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쉬운 거 틀리지 않는 연습을 잘 해야 됩니다. 동서방향, 해발고도, 수심, 이동속력. 자, 얘는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자,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은 무슨 판과 무슨 판의 어떤 경계죠? 그렇죠. 일단 여기는 해양판, 여기는 해발고도만 이렇게 있는 건 산맥이 있는 거잖아요. 대륙판이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수심이 어때? 거의 6km 정도까지 내려가죠. 여기 뭐가 있을까요? 해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해양판과 대륙판에 수렴형 경계 괜찮아요? 그럼 얘네들이 박아줘야 되는데 둘 다 동쪽으로 갑니다. 둘 다 동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얘네가 수렴이 일어나려면 어때야 될까요? A판, B판 중에 뭐가 빨라야 돼요? A판이 이렇게 빨라줘야지 따라잡아서 쾅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것만 수렴이고 이것만 발산이 아니라고. 그죠? 예를 들면 둘 다 오른쪽으로 간다 해볼게요. 그러면 둘 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앞에 놈이 빠르고 뒤에 놈이 느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발산형 경계가 되는 거죠.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앞에 놈이 느리고 뒤에 놈이 빠르면 따라잡아서 받겠죠. 수렴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앞에 놈이 느리고 뒤에 놈이 빠르면 어떨까요? 박으니까 수렴. 앞에 놈이 더 빠르면 발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 꼭 기억을 하셔라. 오늘 이거 이따가 중요한 거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8보다 어때야겠어요? 그렇죠. 얘가 8이니까 얘가 8보다 작아져야지 따라잡히겠죠. 땡. 동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요? A는? 어때요? 해구로 가면 갈수록 나이가 증가하죠. 왜냐면 해구에서 판에 소멸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맞고요. 다음 300 이상인 지진, 즉 신발 지진은 어디에 발생하죠? 여기서 대륙 쪽에서 생기죠. 자, 여기다가 적어놓으세요. 그냥 절대적인 문장이니까. 수렴형 경계에서 해양판이 있으면 해양판, 수렴형 경계, 그럼 무슨 지진까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신발 지진, 깊은 지진이 생길 수 있죠. 신발 지진이 생기는데 이때 이 신발 지진 같은 경우는 어디 쪽에 생기느냐? 무조건 밀도가 작은 판에 지진과 화산이 생긴다. 그냥 모르겠으면 외워놓으세요.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해양판이 개입된 수렴형 경계에서는 해구 같은 게 막 생기면서 아래를 화끈하게 긁어주는 신발 지진이 생기는데 그때 그 지진 같은 경우는 밀도가 어떤 판에? 작은 판에 생긴다. 이거 너무 중요한 문장이니까 적어놓고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많이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갈게요. 쉬운 거는 오늘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6번 가겠습니다. 해양판, 여러분 이런 글자 놓치면 안 됩니다. 해양판 A와 B. 왜? 옛날에 기출문제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이렇게 수렴하는 경계다. 그리고 문제에서 해양판 A와 B 이렇게 했어요. 근데 기억 선지가 뭐였냐면은 판의 경계에서 습곡 산맥이 발달한다 이거였어요. 맞을까 틀릴까? 이거 여러분이 이 글자를 못 보면 수렴형 경계 습곡 산맥 동그라미 이렇게 가는 거야. 사고 과정이.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구과학 풀 때 눈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림 보고 선지 바로 가면 큰일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문제들에서 잘하잖아. 문장 읽고 문제 풀고 선지로 가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고생을 안 해. 여러분이 그림 갖다가 선지로 가면은 이런 최악의 경우에는 의문사라 그러죠. 의문사 당할 수도 있고요. 그나마 나은 케이스라 해야 될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풀는데 뭔가 이상해. 나중에 발견하는 거죠. 뭐 시험 끝나기 한 2분 전, 3분 전에. 그럼 진짜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문제를 많이 풀고 어려운 문제 많이 풀고 이런 것보다도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해양판이라는 거는 수렴형 경계에서 습곡산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습곡산맥이 되려면 대해거나 대대여야 되죠.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 있었는데 여러분 선배들이 엄청 틀렸다.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으셔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해양판이라고 준 데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여기는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에 있는 전형적인 해령 문제죠. 해령과 변환단층 문제죠. 자, 여기서 판이 몇 개 있습니까? 니은판, 기억판 2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얘는 친절하게 나온 건데 약간 변별을 해내겠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이 그림으로 보면은 판이 몇 개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 둘, 셋, 4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요소는 판의 경계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딱 지금 1학년 친구들이랑 1시간 전에 수업하고 온 건데 여러분 이런 거 틀리면 1학년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 A와 B 지점은 서로
다른 판에 존재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리다는 거죠. 이거는 판의 경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을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은 얘가 판의 경계라면 수렴형 경계예요? 둘이 가까워져? 아니죠. 발산형 경계예요? 얘네가 멀어져? 아니죠. 그러면 얘네 어긋나요? 보존형 경계예요? 아니죠. 둘이 같은 방향으로 어깨 동무하고 갔는데 어긋날 일도 없잖아. 그럼 얘는 판의 경계가 아니라고. 그냥 균열이 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균열이냐? 해령이 이렇게 뜯어질 때 이 라인으로 균열이 간 거가 그냥 나타날 뿐입니다. 좀 전공적인 용어로는 프랙처 존이라 해서 단열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 용어는 몰라도 되지만 포인트는 여러분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도 판은 몇 개 있다? 니은판, 기억판 2개 있는 거다. 얘는 꼭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쉽죠, 얘는? 여기가 발산형 경계니까 이렇게 해령이 벌어질 텐데 포인트는 양쪽 속도가 어때요? 다르죠? A판, B판 확장 속도가 다릅니다. 뭐가 더 빠르죠? A요. 얘가 빠르죠. 왜? 지금 여기에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써 있는데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뭐에 비례하죠? 나이에 비례하죠. 그 연령. 왜냐면 오래 있으면 많이 쌓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그냥 2살, 4살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4살 만에 요만큼 갔어. 근데 얘는 같은 거리를 8살 만에 갔어. 그럼 뭐가 더 빠른 거죠? 얘가 빠른 거죠? 얼마나? 얘가 2배 빠른 거죠. 얘가 2V 이쪽으로. 얘는 V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일단은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별표 쳐놓고 우리 이 옆에다 써놔요. 2강 3점에 1번 오늘의 메인 디쉬는 이겁니다. 요거 제가 이따가 푸는 거 좀 꼼꼼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볼만한 문제긴 해요. 기억을 따라 변환단층 발달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A, B 확장 속도 각각 계산해 주시면은 이거대로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왜냐면은 하나만 해볼게요. B 같은 경우는 800만 년 동안 거의 이동한 거리가 160이니까 얘를 얘로 나눠주면 그냥 나오겠죠.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지자기 줄무늬의 폭은 언제 넓을까? 아까 앞에서 봤죠? 앞에서 본 것처럼 속도가 빠른 놈이 폭이 이렇게 널찍. 보폭이 넓어야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폭은 A가 더 넓겠죠. 왜냐면 속도 빠르니까. 2배의 폭이 넓겠죠. 7번. 요 7번은 제가 2점짜리에서 여러분 2점짜리 3번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3번이네. 4번. 2.4번이라고 써볼래요? 1강 2.4번. 이거 설명할 때 제가 간단하게 언급했던 건데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4번의 오른쪽 그림 요건데 이게 여러분이 잘 납득이 안 됐을 때 저 뒤쪽에 있는 문제랑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뒤쪽에 A, B, C 이렇게 있는데 제일 얇은 게 B고 예를 들면 요 지점인 거죠. 그 다음 두꺼운 게 C고 그 다음 두꺼운 게 A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B, C, A 지점 지금 3점짜리 문제랑 같이 보시면 해양지각의 두께는 거의 똑같고요. 해양지각 두께 거의 똑같고 문제 보시면 연약권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는 그림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3점짜리 보시면 그 아래는 멘틀이 깔려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이 그대로 저 그림에 나타나니까 얘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지각 거의 두께 두껍고 그다음에 연약권이 암석권 이게 최상부 멘틀이 점점 두꺼워지고 그 아래 멘틀 깔려 있는 이 모양. 그래서 해령으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B, C, A인 거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A에서 해양지각의 평균 연령은 7,500만 년이냐? 100, 1,500, 7,500 어린 순서대로 하면 되죠. 100이 얘고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A는 그러니까 7,500이죠. 맞고. 그 다음에 이거 별표 니은 암석권의 평균 밀도 비교하는 거. 이 그림 주고서 이거 평균 밀도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암석권의 평균 밀도니까 일단 암석권만 봐봐. 여기죠. 이만큼. 얘의 평균 밀도 어떻게 알죠? 크기? 밀도는 뭔데? 그렇죠. 부피분의 질량인데 지금 이 암석권에서 해양지각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 똑같죠. 그럼 얘의 밀도를 컨트롤하는 변수는 뭐밖에 없어요? 제일 위에 있는 최상부 멘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콜릿은 똑같이 들어있는데 그죠? 초콜릿이랑 비교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간에 같은 양의 해양지각이 들어있는데 더 밀도 큰 애가 누가 많으냐라는 질문이 되는 거잖아요. A가 제일 많죠. 멘트를 제일 많이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A가 가장 밀도가 큰 거죠. 이거는 기출문제에도 나왔던 선지니까 체크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A가 제일 크다. 정답. 평균 수심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해령으로부터 멀어지면 수심이 어떻게 되죠? 깊어지죠. 그래서 C가 깊나요? 땡. A가 가장 깊겠죠. 그래서 답은 4번. 8번 가겠습니다. 8번! 풀어보셨나?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신 분도 한번 1, 2분 풀어보세요.
8번이 중요합니다. 한 31분 정도까지 시간 드릴게요. 네. 아까 영도대로 있잖아요. 네. 천만 년 전에 여기 있었으면은 히말라야산으로 만들어진 건 그 이후죠. 이게 받기 시작한 시기를 대충 약 3천만 년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봐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대충 그냥 이게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돼요. 막 근데 대충 3천만 년 정도부터 이제 받기 시작했다. 네,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굿. 자, 복강 문제 저번 시간 거 복습 잘 하셨으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31분) 되면 풀겠습니다. 디귿선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디귿선지를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자, 31분 정답 몇 번이죠?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위치가 고정된 열점. 열점은 위치가 고정돼 있죠. 거기서 A, B, C, D가 만들어져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 말은 열점은 고정돼 있는데 걔를 담고 있는 판은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조건은 뭐 당연히 주는 조건이니까 두는데 포인트는 지금 나이가 어디가 제일 어려요? 그러니까 A가 가장 어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열점은 어딜 때리고 있는 거예요? A 여기에 지금 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전에 여기서 생긴 화산섬이 위로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생긴 게 D가 생겼다 올라가고 C 올라가고 B 올라가고 A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판이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판의 이동 방향은 나이가 어린 쪽에서 많은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A에서 D 쪽으로 지금 판을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필기가 겹칠까 봐 좀 왼쪽으로 빼겠습니다. 그래서 판의 이동 방향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북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다. 괜찮죠? 그리고 여기 빈칸이 뚫려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기출문제 너무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A섬, B섬, C섬, D섬에서 고지자기 복각을 쟀더니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고지자기 복각은 뭐에 비례한다 했습니까? 얘의 크기는 그쵸, 그냥 위도가 아니라 생성 당시 위도. 저번 시간에 엄청 강조했죠. 그죠? 고지자기 복각은 그냥 위도가 아니라 생성 당시 위도다. 그러면은 A는 여기서 생기고 있으니까 10도 N, 북위 10도의 정보를 가질 텐데 그거 말고 B, C, D는 다 어디서 생겼어요? 지금은 위에 있지만 얘네 생긴 데는 어디야? 여기잖아요. 다 여기서 생겼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싹 다 이 숫자가 다 뭐다? 다 20이에요. 다 같다고.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너무 많이 나왔던 거니까 아직도 헷갈리면 안 돼요. 20 다 20이라고. 알겠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가 10점이야. 근데 여기서 막 이렇게 화산섬이 생겨가지고 이창용 뭐 이렇게 생긴 화산섬이 있다고 쳐. 그래서 A, B, C, D, E, F 이런 데 다 찍어도 다 얘 위도는 뭐다? 아니 복각은 뭐다? 여기에 정보를 갖고서 다 같다. 10점에서 생긴 거는 복각의 크기가 다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여기까지 해도 제껴지는 선지가 일단은 있죠. 기니 모두 20이다. 됐죠? 정답. 판의 평균 이동 속력은 C가 형성된 이유가 약 0.8배이냐 라고 했는데 천천히 해보면 되죠. C가 생성된 다음에는 얘가 C가 생성된 다음 C는 요때 생겼죠. 50 그냥 이거 단위 생략할게요. 50년 전이라 할게요. 그냥 50 전에 C가 생겼어. 그쵸? 근데 얘는 지금 속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대충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50 동안 얘가 얼마나 이동을 했죠 지금? 그렇죠. 50 동안 얘는 C가 원래 여기서 생겼는데 50 동안 얼마나 이동한 거예요? 그렇죠. 20만큼 지금 올라갔죠. 그러니까 C가 이동한 건 50이라는 시간 동안 20도만큼 올라갔어. 괜찮죠? 근데 지금 B는요? B는 지금 나이가 20인데 20 동안 얼마 올라갔죠? 10 올라갔죠. 10에서 20까지 10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비교해보면 딱 0.8배가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니은까지도 괜찮아. 디귿이 메인 디쉬인데 D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의 위도는 D랑 C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씩 해볼게요. 잘 보셔. 이제 지루할 정도로 많이 나온 개념이니까. D는 원래 어디 있었죠? 얘는 원래 여기 있었죠. 그죠? D는 원래 저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D만 있었을 때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D만 있었을 때 생각하면 경도 그냥 무시하고 여기다 옆에 같이 그릴게요. D가 여기 있었어요. 그럼 D는 여기서 태어나서 북극을 찍었을 텐데 북극은 어디예요? 쭉 올려서? 그렇죠? 쭉 올려서 90도를 때렸을 거예요. 90도, 여기 예를 들면 여기가 90도 N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때렸겠죠. 아, 얘가 딱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아, 나는 극지방이 여기야 찍었겠죠. 그럼 몇 도 올려야 돼요? 10도 N에서 90도 N까지 이만큼의 각은 얼마예요? 80도. 그죠? 이만큼의 각이 80도 차이가 나는데 10에서 90을 때렸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다? 고정돼 있다. 이게 기록돼 있다. 근데 얘가 이게 기록된 채로 어디로 가버렸어요? 판이 이렇게 이동하니까? 얘가 쭉 올라갔죠. 여기로 쭉 올라가 버렸죠. 근데 문제는 이걸 기록한 채로 쭉 올라갔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구본 정수리를 때리던 게 뒤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잘 봐요. 공간지각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D가 지금으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올라갔어요? 그렇죠? 끊어서 생각해 보세요. 40으로 올라갔죠. 40으로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얼마 올려줘야 돼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80으로 올려야 되죠. 그럼 천천히 생각해 봐요. 40에서 40 올라가면 일단 극지방을 때렸죠. 근데 거기서 얼마 더 가야 돼 나는? 40을 더 가야 되죠. 오케이? 왜냐면 80은 정해져 있으니까. 40 갔다가 40 올라가서 정수를 때렸다가 40 뒤로 넘어갔으니까 얘가 가리키는 건 얼마? 50도 N. 오케이? 한 번만 이해하면 된다고. 그러면은 D에서 구한 건 50도 N 정했죠. 오케이? C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빠르게. 얘는 이제 단순 반복이니까. C에서 한번 해볼게요. C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만들어졌죠? 그쵸? C도 마찬가지로 10에서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옆에다 쓰겠습니다. 헷갈리니까. 그래서 C도 여기서 생겼어. 이때 생겼을 때 얘도 어디 때렸을까요? 쭉 올려서 90도 N을 때렸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 차이가 나요? 마찬가지로 80도 차이가 고정돼야 돼. 근데 지금 C는 어디에 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있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일단은 30도에서 90까지 가야 되니까 60을 올려야 되죠. 그리고 얼마 더 가야 돼? 그렇죠. 80만큼 가야 되는데 60밖에 안 갔으니까 20만 넘어가. 그러면 얘가 때리는 거는 넘어가서 70도 N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C가 구한 거는 70도 N. 그럼 누가 더 높죠? C가 더 높죠. 오케이? 한 번만 이해하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해주시면 어느 정도 마스터 하셨다. 오케이!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